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등 여러 계약학과에 대한 정보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 시리즈의 두 번째로 바이오 산업의 진흥에 의해 그리고 메디컬, 붐으로 메디컬을 준비하다 비교과를 트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물, 바이오 관련 전공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입시 때도 메디컬에서 다른 진로로 돌리고 싶어서 메이저 리서치를 찾아온 수험생들이 정말 많았던 만큼 특별히 메디컬에서 생명 관련 전공 비교과로 돌려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메디컬에서 생명 관련 전공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지만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과학기술원 등 생명과 관련 없어 보이는 전공들에 합격하는 솔루션 진행자들도 많았습니다.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 및 메이저 리서치와의 솔루션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전공들이 새로운 합격군 양상도 파악한 후 해당 전공으로 방향성을 돌려 바이오 관련 전공을 지망할 때보다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이더라도 생명 관련 전공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 역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및 생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보통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그나마 재미있고 성적이 잘 나와서든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다 뜻하지 않게 진로를 돌려야 하든 생명 키워드가 들어간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는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갈등하는 지점은 생명과학과로 대표되는 생명 관련 자연과학대학 전공을 선택할지 생명공학과로 대표되는 생명공학 관련 공학대학 전공을 선택할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전공 다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을 연구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생명이라는 단어 뒤에 붙은 과학과 공학의 차이처럼 생명과학은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물의 여러 가지 기능 자체를 연구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며 생명공학은 이러한 생명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공학적인 시스템이나 다양한 응용적 요소를 접목해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두 전공 모두 배우는 분야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도 비슷한데 생명과학과의 경우 DNA, RNA나 바이러스 같은 매우 작은 규모부터 동식물과 같은 큰 범위까지의 생명을 다룬다면 생명공학과는 질병의 치료제나 화장품, 식품 등 비교적 응용과 관련된 분야를 넓게 다룹니다. 일단 생명과학과의 경우 대개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생명과학자 즉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시 차원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생명과학이 좋아요 보다는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생명과학과의 경우 추후 평생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로 남든 최종적으로 회사 취업을 하든 대개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요. 생명공학과의 경우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학과라고 말씀해드린 만큼 연구기관에 남아 오래 연구를 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고 특정 기업체나 산업체에 입사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고 싶다고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관련 대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의 경제성에 집중해 효율적인 바이오 시밀러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의 차이점, 근본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개념이나 그 생산 과정에 대해 다루는 비교과가 받쳐주면 더욱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체에 종사하든 연구를 하든 연구 목표를 잡아야 하는 것은 비슷한데 입시적인 관점에서 학과 선택 및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학과 연구실에 여러분이 저격하는 연구 분야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병리학이나 식물의 유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쌓아서 식물 유전자 편집으로 유용 작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유전자 가위 및 유전공학과 관련이 있겠지 하고 유전공학 과목이 있는 생명공학과에 지원하셨다가 면접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생명공학과나 유전공학과에서 다루는 유전은 사람, 동물이 유전자 편집을 통한 질병치료 쪽에 가까운지라 동물 위주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왜 우리 학과에 지원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유전 관련 연구실을 보면 생명과학과 및 생명과학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또 중앙대학교의 경우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 전공이 생명공학대학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학을 추린 이후에 관련 학과를 샅샅이 뒤지면서 여러분의 연구 목표와 가장 적합한 학과가 무엇일지 찾아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처럼 생명 및 생물 키워드의 전공이 상당히 많은 대학이 생명 관련 학과에 지원할 때 왜 특정 타 학과가 아니라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지라는 질문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이 더 시급한 여러분께 다소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차원으로 넘어오면 생명공학 전공의 경우 다소 까다롭긴 해도 학사 취업 분야가 생명과학과에 비해 어느 정도 열려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관련 산업이 각광받은 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 규모에 비해 크지도 않아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취업이 타 전공보다 어려운 경향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취업이 가능한 직무에도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도 하고 이에 따라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생명 관련 전공 출신자들은 대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 공정 직무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학과를 막론하고 바이오 공정 관련 과목이 있다면 이를 이수하시고 관련 교육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희망 분야와 관련된
학부 연구생 기회를 따낼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또 식품, 화장품 쪽에 목표가 있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식품생명공학과, 화장품공학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등의 복수 전공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생명 및 생물 관련 전공들이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언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관건인데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눈에 띄게 빡세기 때문에 충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들은 보통 지방소재 대학이니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생명 관련 전공에 지원하실 수험생들은 참고하시고요. 자료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결을 살펴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수도권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것을 떠나서 사실 이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전형에는 상위 10과목만 들어가기는 하지만 2023학년도 합격자들의 전과목 성적 내신의 평균은 생명과학과 1.89등급, 의생명공학과 1.96등급, 식품생명공학과 2.28등급, 화공생물공학과 1.92등급이라 동국대학교 생명 관련 전공에 합격하려면 1등급 극초반의 내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덧붙여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전형 방식은 교과 70%, 서류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나 해당 전형이나 생활기록부를 통으로 보고 있어서 성적을 좀 더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들이 전과목 평균 내신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도 않고 있고요. 생명 관련 전공이 사실 지원 인원이 포화하였다고 봐도 되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타 모집 단위 입결보다는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라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이 팀장이 선호하지 않기는 한데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50%컷 성적 1.35등급을 필두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평균 내신 등급 1.69등급까지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대학 라인대로 입결이 고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희대학교의 경우 생물학과나 유전생명공학과의 평균 내신이 1.4등급이었는데 2022학년도의 입결은 둘 다 1.6등급 정도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과열된 양상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영역별 지정 과목 제한을 폐지한 대학이 많은 만큼 2025학년도에도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로 아직 지정 과목 제한을 걸어둔 생명, 생물 관련 전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개 미적분 기하로 수학 영역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탐구 영역 역시 과학 탐구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전남대학교의 경우 생물학과 생명과학 기술학부 생명과학 시스템 생명공학 전공에서는 미적분 기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탐구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생명 관련 전공이다 보니 과학 탐구에만 제한을 둔 전형들도 여러 보입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나 경상국립대학교 생물교육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널널하긴 하지만 과학 탐구 성적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역시 영역별 제한을 두지 않은 전형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 비일반고 학생들의 영향력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도 50%, 70% 내신 컷이 2등급 중후반으로 잡히는데 특히 생명과학부라는 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이라는 점에서 과학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합격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보다는 비교적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기는 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4, 8로 빡센 편이라 입결이 1등급 후반에서도 잡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등급합 조건이 이하보로 연세대학교 지원군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반적으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정도의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데 생물학과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3.3등급인 것은 입결이 펑크난 것이 아니라 앞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예시와 동일하게 비일반고 학생들에 의한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평균은 3.59등급인데 50%컷 성적이 1.91등급, 70%컷 성적이 2.1등급으로 내신 성적은 좋지 않은 비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했을 것이니 입결 자료를 균형 있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리고 중경외시 라인의 경우 따로 설명해 드릴 점이 석 소장님께서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콘텐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 중경외시 라인에서 특히 생명과학 전공의 지원 규모 대비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의 생명 관련 전공은 고사하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해당 콘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생명 관련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보통 전체 전형 경쟁률보다 거의 매번 높게 잡히고 있고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경우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90대 1이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나마 나은 게 국제캠퍼스 소속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대학이 모집 단위 인원을 생명과학대학 모집 단위로 옮겨두어서 생명과학대학 모집 단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13명,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6명으로 총 4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니 생명 관련 전공에 지원하실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존경회시 라인이라는 포지션에다가 워낙 생명 관련 전공 지원 인원들이 많아서 입결은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유전 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맞기 때문에 해당 모집 단위들에 적합한 비교과를 가지신 수험생들께서는 해당 모집 단위들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은 생명 관련 키워드 전공들보다 더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부응에 따라 바이오를 넣어 학과명을 수정하거나 학과 신설 시 바이오라는 단어를 넣는 경우도 늘어났고요.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의외로 학과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진취적인 첨단 학과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바이오 자체가 바이올로지에서 따온 단어이고 둘 다 생명, 생물을 다루는데 생명과 바이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전공 분석 콘텐츠에서 석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생명과학 전공은 수학, 물리를 하지 않는 자연계열 학과다라는 인식에 의해 생명 바이오 관련 학과를 선택하곤 하는데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보셨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전공도 그렇고 여러 바이오 메디컬 관련 전공 또는 소재와 융합된 전공을 해당 방향성으로 선택할 시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융합 전공이 아니더라도 생명공학과에서 인공장기나 생체 재료를 다루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생명과학, 생명공학 바이오 전공이라고 해서 생명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융합된 영역에 따라 공부해야 하는 영역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이 좋으면 유리한 과목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 학과와 생명, 생물 관련 학과에 대한 질문만큼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이 화학생명공학과와 생명 관련 모집 단위들의 차이점인데 이 또한 2023학년도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전공 분석 콘텐츠에서 석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 있으니 이를 읽어보시면 생명 및 바이오 관련 학과의 총체적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이오 관련 전공에서도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렸듯 바이오 관련 전공은 생명과학, 생명공학이 위주라기보다 바이오 나노학과,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처럼 다른 전공 분야와 섞여있는 성격이 많아서 앞서 다루었던 생명 위주 전공보다는 전반적으로 입결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바이오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결이나 선호도는 높은 축에 속하고요. 일단 절대적인 모집 단위 개수가 생명, 생물 관련 모집 단위보다 적기도 해서 대학 차원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 단위 중 바이오 키워드가 포함된 모집 단위가 적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50%컷 성적이 각각 1.47등급, 1.39등급으로 바이오 관련 전공 학생부 교과 성적 입결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 바이오공학과 역시 50%, 70%컷 성적이 각각 1.65등급과 1.7등급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휴먼기계 바이오공학과는 학과명에 기계의 공학이 들어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첨단 의료기기나 생체공학을 다루는 학과라 생명 이외의 공학적인 역량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합쳐진 여러 학과명 중에서 신약이나 의학이 들어간 전공은 그 중에서도 입결이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약대 열풍도 그렇고 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져서 그렇겠죠.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바이오 의학 전공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1.6등급, 50%컷 성적이 1.59등급에 해당하며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 신약의과학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1.89등급, 50%컷 성적이 1.8등급에 해당합니다. 절대적으로 바이오 관련 전공 중에서도 입결이 높은 편이고 동일 대학이 타 모집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비슷한 양상입니다. 입결이 제일 높은 모집 단위는 역시 합격자 내신 50%컷 성적이 1.34, 70%컷 성적이 1.48등급인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고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 메디컬 공학 및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 바이오공학과의 입결 역시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전공이 합격자 내신 성적이 3점대인 것은 역시나 비일반고 학생들의 영향이라는 것 등 생명 관련 전공을 다룰 때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기에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전공에서도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로 아직 지정 과목 제한을 걸어둔 전형들이 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제한을 둔 전공은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가 유일합니다. 꼭 바이오화학공학과라서가 아니라 홍익대학교 자체가 자연계열에서 여전히 미적분 기하 및 과학 탐구로 응시 과목을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를 제외하고 지정 과목 제한이 있는 기타 바이오 관련 전공에서는 과학 탐구에만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지정 과목 제한이 남아있는 바이오 관련 전공 전형 목록 중에서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굵직한 대학들도 여럿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사실 생명, 생물, 바이오 관련 전공에 대해 다루는 오늘의 콘텐츠를 보시는 수험생들이 생명과학 연구에 원래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난 솔루션 경험들을 되살려 보았을
들어왔을 때 의대 약대를 준비하다 생명 관련 전공으로 꺾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 예상되는지라 이러한 학생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에서 생명 관련 전공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가 봐도 의대의 성격이 짙은 생활기록부라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케이스는 질병이라는 키워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과의 경우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연구가 연구의 한 메인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 희귀병, 난치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파악해야 더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공학과는 말씀해 드렸다시피 각 학과의 교수님 및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고요. 1, 2학년 때 의과대학을 지망했다면 질환, 치료, 의약품, 생명과학 실험 및 탐구 등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생명 관련 전공으로 돌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가능하다면 지망 대학 및 학과의 연구실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특정 질환의 기전과 이에 기반한 치료로 영역을 좁히시면 좋을 것입니다. 질환을 구체화하면 구체화할수록 더욱 좋고요. 그리고 분명히 의과대학 지망 생활기록부라면 의과대학을 지망한 듯 보이는데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및 질병과 치료 관련 비교과로 한정 듣지 말고 생명과학 그 자체를 깊이 탐구하기도 하면서 생명과학도로서의 열정도 보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결국 질환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데, 즉 병을 고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된다면 생명과학적 관점에서는 그 질환의 기전 자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접목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등의 테크닉을 연구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 메인 컨셉이 되어야겠죠. 석 소장님께서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비교과를 분석하신 콘텐츠를 보시면 생명과학 공학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 차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감이 오실 테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비교과 사례로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혹여나 의대를 준비하시는 동안 특정 질환의 연구 및 해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의료 및 생명공학적 신기술에 대한 이런저런 탐구를 넣는 것에 치중했다면 오히려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전공으로 돌리기에는 희망적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설명도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과학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의과대학 진학 시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그 치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학적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분자 단위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며 이는 생명과학 등 이학학위 소지자들이 전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과학자를 더 많이 양성하면 되지 않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차원에서 의과대학 졸업 이후 의사가 될 수 있는데 기초의과학 연구진으로서 남는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임상의사 과정을 선택하기에 의사과학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자연과학적 관점을 가진 생명과학 공학 연구진도 질병과 그 치료의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람만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는 여건상 힘듭니다. 질병의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초파리, 쥐 등의 동물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생명 관련 전공자들의 영역이죠. 초파리나 쥐 등 동물로의 연구의 한계 및 윤리적 문제를 느낀다면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부터는 또 생명공학 연구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질병 키워드를 살린다고 해도 비교과와 진로 목표를 통해 생명과학 공학 그 학문 자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되 의과대학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키를 말씀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약학대학에서 생명 관련 전공으로 돌리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약학대학의 색채가 아주 강한 학생이라 신약 관련 이미지를 놓기가 어렵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및 제약은 어쩔 수 없이 약사 면허를 주는 여러 약학대학 전공, 약사 면허를 주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약학, 제약 관련 전공들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첨단 신약 관련 전공들이 생긴 상황에서 꼭 약대가 아니더라도 해당 학과들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생명과학 공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의아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자면 역시나 연구실 방향성과의 적합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당연히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세포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를 다루므로 합성의약품보다 훨씬 까다롭기에 생물학적 지식이 중요할 것이고 세포 중심으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중심으로는 유전자 치료제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두 분야가 바이오 신약 중에서 생명공학과 연구 영역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보통 신약이나 치료제 쪽은 응용 분야다 보니 생명공학 전공에서 더 많이 연구하곤 하는데 무적의 말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 언제나처럼 연구실에 따라 생명과학과에서도 신약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타깃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고 어떻게 물질이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여 신약 후보를 설계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약동학, 약의 기전 등 의약품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탐구도 군데군데 들어있다면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질병과 그 치료를 중심으로 꺾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약학대학이 평균적인 입결과 다소 떨어져 있는 학과라면 교수님들도 그러려니 하셔서 깊게 질문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혹시 상위권 종합대학교 및 과학기술원이라서 추가 합격을 통해 약학대학 관련 전공에 합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나 반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성적대의 학생이라면 생명 관련 전공의 의지, 연구 분야의 의지, 약학대학이 아닌 생명 관련 전공에서의 본인이 커리어맵 등을 상당히 치열하게 검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역시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디컬 관련
전공에서 생명 관련 전공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비교적 빨리 현실을 인지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1 초중반이나 고1이 끝나기 전에 성적상 본인이 메디컬에 진학하기는 어렵다고 결단을 내린 경우입니다. 어차피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나 인류의 건강, 보건 증진을 위한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어떤 목표든 잡을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에 대한 목표는 자연계열 지망 학생 중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의대, 메디컬을 대비하게끔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의대, 약대를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특정 탐구나 시점을 계기로 여러분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메디컬 계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생명 관련 전공은 물론 아예 AI, 기계공학 쪽으로 돌린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진행자들도 꽤 있었고 전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진로의 폭은 비교적 넓어집니다. 아무튼 2학년 초중반에 진로를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그래도 생명 전공은 유지하고 싶다면 생명과학이 여러 연구 분야인 분자미생물학, 발생학, 단백질 신호다이나믹스 등 그리고 생명공학이 다른 응용 분야인 건강기능식품, 질병진단 키트 및 바이오 센서, 바이오 인공지능 등 진출할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역량이 된다면 첫 번째에서 말씀해드린 분자 단위에서부터 자연과학적으로 바텀업 형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덧붙여도 좋겠죠. 결국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가설을 수립해서 이를 분석 및 증명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든 간에 연구 목표를 통해 대학에 어필하고자 할 때는 이론에 대해 파고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험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양한 실험 및 탐구를 통해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또 요즘 대부분의 학문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생명과학의 경우 변화 속도가 더욱 급진적인 만큼 이전의 정보에 안주하지 않고 최신 연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하다면 본인이 새로운 정보의 발굴자가 되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겠습니다. 석 소장님께서 지난 2023 생명과학 바이오 전공 콘텐츠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백신과 치료제 붐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다는 뉴스나 고등학교 때의 생명과학에 대한 가벼운 흥미 정도로 인해 생명바이오 관련 학과 진학을 선택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진학이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든 여러분만이 구체적인 연구 목표가 필요한데 또 이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연구 기간이 필요하며 사실 이는 진학을 위한 목표였을 뿐 실제로는 학사 취업을 원한다고 해도 생명 관련 전공 붐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절대적인 수 그리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후로 생명 관련 전공에 너무 환상을 가지거나 잘 모르고 진학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 실제 생명 관련 연구에 깊은 뜻이 있다면 이 팀장은 진심으로 생명 관련 전공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 실제로 생명 연구의 한 획을 그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생명, 생물 그리고 바이오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